안녕하세요 여러분, 50억 아빠입니다. 미국 경제는 튼튼하고 금리 인하도 하겠다는데 도대체 왜 코인 가격은 시원하게 오르지 않는지 답답함을 느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출발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고 이를 극복하고 우리들의 코인이 정말 상승해줄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차근차근 다뤄보겠습니다. 8월 초에 전 세계 금융시장을 폭락시켰던 원인을 기억하시나요? 일본은행이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하면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라는 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이 부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본은 전 세계 주요국 중에 거의 유일하게 공짜에 가까운 이자로 돈을 빌릴 수 있는 국가였습니다. 일본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미국 채권에만 투자해도 약 5%의 이자가 나왔기 때문에 이 돈을 전 세계로 가져가 투자하는 행위가 안 하는 게 이상할 정도로 성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일본에서 금리를 올리고 미국과 전 세계 주요국들은 금리를 인하하는 사이클에 돌입하면서 일본의 엔화가 비싸지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공짜인 줄 알고 돈을 빌려갔던 투자자들은 막상 갚을 때 엔화 환율이 높아지자 빌린 돈으로 주식 등에 투자했던 포지션을 청산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이 규모가 세계 역사상 가장 큰 규모로 정확한 금액을 누구도 정확히 알지 못한다는 점인데, 미국 최대은행 JP 모건은 이 규모를 약 5,200조 원으로 추산했으며 독일 최대 상업은행인 도이치방크에서는 이경 6,600조 원이 될 것으로 추산했을 만큼 사실상 정확한 추산이 어려우며 말 그대로 엄청난 규모라고 짐작만 할 뿐이라는 점입니다. 지난 급락으로 JP 모건에서는 엔캐리 트레이드가 75% 청산됐다고 분석했고 기타 금융기관에서도 50% 정도 청산되었다는 추산을 내놓았지만 역시나 이런 추정도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것으로 시장은 2차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일어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은행의 우에다 총재는 일본의 물가 상승이 예상대로 진행되면 추가 금리 인상을 실시할 것이라고 발언했는데, 다만 시장이 겁먹을 것을 우려해 일본은행 정책이 경제와 시장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주의 깊게 고려할 것이라고 완충하는 발언을 이어서 해줬습니다. 8월 초에 일본은행 부총재는 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에서는 금리를 인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가 있는데,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으로 시장이 또다시 폭락하는 사태는 만들지 않겠다라는 의미로 사실상 일본은행이 백기를 들고 항복했다는 해석으로 받아들여졌지만, 다만 일본이 물러서더라도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문제가 완전히 해소되는 것은 아니라는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이 차트에서 하얀색 선은 쉽게 표현하면 미국과 일본의 금리 차이를 나타내는데, 계속 상승하던 사이클에서 반전되어 하락하는 사이클로 접어드는 모습이 보이실 겁니다. 일본은행이 금리 인상을 멈춘다 하더라도 미국을 비롯한 세계 주요국들의 금리가 앞으로 하락함에 따라 이 금리 차는 점점 좁혀질 거라는 사실이며, 차트에서 노란색 선은 일본 엔화에 비해 미국 달러화가 얼마나 비싼지를 보여주는 차트로 마찬가지로 계속 상승하다가 최근 들어 급격히 하락하기 시작한 정황을 확인할 수 있는데, 금리 인하로 달러화가 싸지면서 상대적으로 엔화가 비싸지게 되면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은 자연스럽게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로, 이것이 잠재적인 하방 압력으로 작용함에 따라 여전히 투자자들의 우려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여기까지 듣고 나면 여러분은 미국 금리 인하가 호재가 아닌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그럴듯한 반박이 있습니다. 첫째로 엔캐리 트레이드는 주로 미국 국채나 고수익 채권, 미국 주식시장과 부동산 등에 주로 투자가 된다는 점이며, 엔캐리 트레이드를 해서 굳이 코인을, 특히나 알트코인을 산 사람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비트코인에 대한 비중도 전통 금융자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코인 시장에 미칠 영향력이 제한적일 것임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민주당 재선을 위하여 경기를 부양시킬 목적으로 그동안 비밀 양적 완화 정책을 펼쳐왔으며,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시장을 부양할 것이라는 점으로 엔캐리 트레이드로 인한 하락이 두 번은 일어나지 않게 대비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만약 대선 전에 미국 증시가 또다시 폭락하거나 고전을 면치 못하면 민주당 표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미국 경제의 특징은 주식 중심의 투자 문화를 가지고 있어
국민들이 자산의 상당한 비중을 주식으로 보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인의 55%가 주식 보유자이며 특히 401k와 같은 미국의 직장인 퇴직연금 플랜은 주식시장에 크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 많은 미국인들이 주식시장의 변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주식시장의 상승은 정치적 안정성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미국의 금융시장을 떠받치는 두 주체는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와 재무부입니다. 연준에서는 코로나 때 풀린 막대한 경제의 유동성을 회수해서 물가 상승률을 낮추기 위하여 시장에서 자본을 흡수하는 긴축 정책을 펼쳤지만 정부 정책으로 자본시장이 하락한다는 것은 곧 미국 국민들의 재산이 하락한다는 뜻이며 이것은 정치적 입지의 훼손으로 이어지므로 대선이 있는 해에 정치적 선택으로서는 좋지 않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미국 재무부에서는 국민들의 삶이 나아졌다고 느끼게 만들기 위하여 막대한 단기 국채를 발행하여 시장에 유동성을 주입하는 선택을 했고 이 초록색 그래프가 하락하는 모습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무부에서 주입한 이 유동성의 힘으로 연준의 긴축 정책에도 불구하고 금색 선으로 표시된 미국의 주식시장은 계속해서 상승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금융시장에 연준이 행사한 영향력보다 재무부가 더 큰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사실이며 재무부 정책의 동기는 오로지 정치적 목적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금융 정책의 동기가 정치적 목적에서 발생한다면 앞으로 재무부의 행보 또한 쉽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엔캐리 트레이드 영향으로 금융시장이 하락하지 않게 유동성을 계속 풀어줄 것이며 이미 그것을 가능하게 만들기 위한 수단을 재무부는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무부에서 언제든 꺼냈을 수 있는 은행 계좌에는 7,450억 달러의 잔고가 준비되어 있으며 재무부의 국채 발행 정책에 따라 올해 말까지 금융시장에 3,010억 달러의 달러 유동성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보시는 자료에서 초록색 파형은 글로벌 유동성이며 검은색 선은 비트코인의 로그 차트로 이 둘을 비교해 보면 글로벌 유동성이 증가하는 흐름에 맞춰 비트코인 가격도 함께 상승하는 상당한 상관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는 스테이블코인 시가총액과 비트코인 가격 간의 관계를 보여드렸는데 이 글로벌 유동성과 비트코인도 상당한 상관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2022년 하락장일 때 글로벌 유동성이 최저치를 찍으며 비트코인 가격도 바닥을 찍었으며 다시 글로벌 유동성이 상승하자 비트코인도 상승 사이클을 시작했으며 2024년에 들어 글로벌 유동성은 다시금 하락했으나 비트코인은 현물 ETF 출시의 힘으로 고점을 찍었지만 글로벌 유동성이 계속 약세에 있으면서 비트코인도 2분기 이후 횡보를 면치 못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글로벌 유동성이 다시금 상승하기 시작하면서 23년 이후 최대치를 찍었다는 사실인데 중요한 점은 앞으로 금리 인하 사이클에 따라 이 글로벌 유동성은 상승 추세를 계속해서 이어가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글로벌 유동성과 비트코인 간의 상관관계 그리고 스테이블코인 시가총액과 비트코인과의 상관관계가 일관성을 지니고 매우 높다는 데이터를 근거로 비트코인은 자산시장의 유동성에 매우 민감한 자산이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단기적으로는 흔들릴 수 있어도 중장기적으로는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 우리가 충분히 예측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비단 비트코인에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라는 점으로 코인 시장 전체가 이 유동성 사이클에 힘을 얻어 상승해줄 수 있는 흐름 위에 있다고 저는 개인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고수익 채권의 수익률은 6.94%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 수치는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고수익 채권이란 신용등급이 낮은 회사나 기관이 발행하는 채권을 의미하는데 높은 수익률을 제공하는 대신에 일반 채권보다 더 큰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상품입니다. 이 수익률은 2022년 5월 이후로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 수익률이 떨어진다는 것은 채권 투자 시 위험이 줄어들고 있다는 의미로 경기 침체 가능성이 희박해지면서 시장에서 고위험 자산군에 대한 수요가 높아졌다는 의미입니다.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가 높아진다는 것은 그동안 고위험군으로 평가되어 온 자산에 대한 수요가 다시 높아질 수 있다는 의미이죠. 이것은 제가 공식 텔레그램 정보방에 올려드린 자료인데 영상이 안 올라오는 기간 동안에
때문에 저는 주로 텔레그램으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영상에서 다루지 못한 정보들과 시장 관점에 대해서 열심히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더 폭넓은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고정 댓글에 달아둔 링크를 클릭하시면 바로 정보방에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알트코인 시즌 인덱스라는 지표로 알트코인들이 비트코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세에 있는지 약세에 있는지를 판단하는 지표입니다. 2019년 6월부터 계산이 시작되는데 관측이 시작된 이래 현 시점이 알트코인이 역사적으로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시기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전에도 미국을 지구의 암호화폐 수도로 만들겠다고 발언한 바 있는데 8월 29일 트위터에 영상을 공유하면서 이와 관련된 계획을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비트코인 뿐만이 아니라 암호화폐 전체를 언급한 점입니다. 물론 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트럼프의 행보는 많은 점을 시사한다고 생각하는데 트럼프 차남인 에릭 트럼프는 암호화폐 그리고 디파이와 사랑에 빠졌다고 발언한 데 이어 트럼프 가족은 금융을 다시 위대하게 라는 이름으로 부패되고 중앙화된 기존 금융 시스템을 파괴하고 일반 국민들의 손에 금융 통제권을 되돌려준다는 거창한 목표로 디파이 프로젝트를 발표하더니 최근 또다시 세계 자유금융이라는 이름으로 리브랜딩을 하면서 프로젝트 범위를 넓히려는 모습으로 암호화폐가 기존 금융 시스템의 낡은 문제점들에 대한 진보된 방식이라는 점을 프로젝트명을 통해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트코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알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 프로젝트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눈에 이들의 행보가 공감되지 않고 섣부른 행동처럼 비칠지 몰라도 적어도 세계에서 가장 앞선 곳에 있는 이들의 눈에 보이는 관점은 전혀 다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저는 미국을 암호화폐의 수도로 만들겠다는 트럼프의 발언과 트럼프 가족의 이러한 행보를 보면 대통령의 당선 여부를 떠나서 결국에 우리의 암호화폐 자체가 시대적 필요에 따라 채택될 수밖에 없는 금융 패러다임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참고하면 좋은 게 트럼프 대통령이 암호화폐를 통해 대선 자금 기부를 받고 있는데 어떤 코인으로 기부를 받고 있는지를 보면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USDC, 리플, 도지코인, 제로엑스, 시바인으로 기부를 받고 있습니다. 트럼프 캠페인에서 인정한 코인이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봐둬서 나쁠 건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 월가 거래소인 EDXM에서 도지코인과 시바이누를 상장 목록에 올렸다가 아무 말 없이 삭제했습니다. 지금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만 상장 목록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어쨌든 콧대 높은 월가 거래소에 도지코인과 시바이누가 올라왔었다는 점에서 단기적으로 가격은 개판이지만 미래에 좋은 쪽으로 채택될 수 있는 전망을 엿보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홀더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8월 29일에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매출과 순이익은 모두 월가의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절대값에서는 높은 수치를 보였지만 시장 기대에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JP 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모건 스탠리 등 글로벌 투자 은행들은 부정적인 시장 반응에도 불구하고 일제히 엔비디아의 목표 주가를 높이면서 낙관적 평가를 이어가는 모습으로 간접적으로 엔비디아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AI 코인들에게는 좋은 소식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시는 차트는 비트코인과 금의 차트를 비교한 것입니다. 보라색 선이 금인데 2022년 이후로 비트코인과 금은 커플링 되어서 굉장히 유사하게 움직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4월 이후로 보면 금은 계속해서 상승하면서 올타임 하이를 기록 중인데 비트코인은 마운트 곡스 상환 등의 유통량 증가 문제, 그리고 반감기 이후 채굴패권 경쟁 등의 문제로 시장의 여러 루트로 매도 물량이 쏟아지며 금과 반대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트코인의 가격이 조정받는 것과 달리 비트코인 현물 ETF의 비트코인 보유량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로 우리가 지난 SEC의 13F 보고서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듯 기관들은 계속 매수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비트코인은 어떤 자산보다도 수요와 공급에 가장 크게 영향받는 자산인 만큼 단독 악재가 일시적으로 고개를 꺾이게 만들었지만 시장에 산재했던 악재들은 점점 해소가 되어가는 추세에 있고 앞으로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이라는 사실로 금이 상승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이유는 법정 화폐의 가치가 점점 하락함에 따라 자산 가치의 보존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시장 필요에 따라 비트코인은
비트코인은 고개를 깊이 꺾은 만큼 당장은 아니더라도 결국에 강하게 올라줄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 관점이며, 재미있는 소식으로 일본의 상장 기업인 메타플래닛에서 지난 4월 비트코인을 회사의 핵심 재무자산으로 삼고 매입을 이어간 이후로 7,000명에 불과했던 주주가 5달 만에 5만 명으로 급격하게 증가했다는 사실로 비트코인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이며, 또한 2020년 이후 S&P 500에서 가장 뛰어난 실적을 보인 기업들을 보면 엔비디아의 수익률을 유일하게 추월한 것이 바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라는 사실입니다. 세계적인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소유한다는 이유만으로 이러한 성장을 이어가는데, 과연 우리들 개인들은 어떨까요? 기업끼리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비트코인을 소유한 개인과 소유하지 않은 개인들을 비교한다면 분명히 앞으로 시사하는 바가 클 것이라 생각됩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코인 시장의 성적을 보면 모든 테마가 하락했으며, 업비트에서 보면 트론과 에이브, 솔라나를 제외하고는 모든 코인이 엄청난 하락을 겪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코인 시장에 대한 관심이 떨어져 있는 시기이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암호화폐 홀더분들은 대부분이 같은 고통을 공유하고 계실 것입니다. 물론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런 시기를 겪었기 때문에 다시금 코인 불장이 온다면 그 달콤한 결실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 있다고 믿습니다. 코인 열풍이 불어서 모두가 핸드폰으로 업비트 빗썸만 쳐다보고 있을 때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자부심을 느끼고 있을 모습이 우리 모두의 미래가 되기를 바라보며 이번 영상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끝으로 텔레그램 정보방에서도 정보 열심히 올려드리고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 링크 클릭하셔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